자,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게임은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게임 아니라 코인에 관심을 갖고 요즘 있습니다. 또 코인입니까? 코인 네. 가격 좀 보고 있었는데요. 에헤. 그 비트코인 그 ETF 승인 났어요. 11개 그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ETF가 승인이 났거든요. 이거는 가짜 뉴스 아니랍니다. 아크 뭐 블랙록 뭐 이런 데서 막 신청한 거 이제 승인 나는 거죠? 예, 그레이스케일 뭐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네. 그 정프로님 누구나 다 아는 뉴스가 호재가 나오면 네. 가격은 빠져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누구나 다 아는 뉴스. 예. 그렇다면 이제 기대감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예. 그 뉴스는 악재가 됩니다. 근데 머리를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지금 한번 같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젠가 이렇게 훅 떨어진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가격이잖아요. 네. 6,119만 원. 네. 근데 여기 보면은 6,119만 원 여기가 조금 더 높아요. 직전이. 예, 요런 데가. 네. 그러니까 좀 차트상으로 보시면 좀 내려와 여기가 이전보다 조금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5일봉이거든요. 5일 차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펀더멘탈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상화폐는 딱히 펀더멘탈이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물 ETF가 생기면은 그 펀드들이 현물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할 거다. 네. 수급상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운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어떤 현금 자산을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거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되는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트가 성산일출봉 차트입니다. 그런 거를. 성산일출. 아, 저기 이제 성산일출봉 차트라고 하죠. 네. 성산일출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하다가 쭉 내려가잖아. 네. 그다음 끝이지. 그렇죠. 바로 태평양이야. 아, 글로 쭉 이어지는군요. 예. 아유, 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프로님. 저요? 예, 성산 일출봉 차트면 이게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차트 모양이 그림 자체가 그렇다. 우리 또 차트장이들 사이에서는 저 유명한 차트입니다. 성산일출봉 차트. 그러니까 경프로님 뭐 그게 뭐 태평양까지 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럼 뉴스 가볼까요? 네, 뉴욕 증시는 보합 마감해가지고 뭐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수만 읽어드리면 다우존스는 0.54%, 4.5% 올랐고요. S&P 500은 0.57%, 나스닥은 0.75%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좀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뉴욕 증시는 뭐 CPI 어떻게 나오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전보다 조금 둔화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그 둔화가 엄청나게 좀 시장에 큰 뉴스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뭐 이 뉴스를 뭐 거의 모든 경제지 일면 톱으로 다 나왔는데 그 재건축 아파트 30년 넘으면 네. 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의 보완 방안으로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해주면은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보완이 되는지 이게 사실 주택 공급 확대 여기서 사실 용적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되게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진 않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뭐 사업성이 좋아져야지. 그렇죠. 그리고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 건설 경기가 그럼 보완이 되냐? 그것도 이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 건설 경기가 짓는 쪽에서도 좀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건설 경기 상에서 재건축 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잘 나올까? 지금 있는 PF들도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또 이전 정부는 또 이거 되게 못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왜 못하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전 진단은 안전을 진단하라고 있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을 좀 못하게 만드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이 정상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저런 거잖아요. 이게 어차피 부실 아파트가 네. 안전한지 안 한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다는 게 다 부실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 생활
환경 진단이라 그래서 안전 진단이 아니라 생활환경 진단이라 그래서 주차난이라든지 층간 소음, 배관 문제 등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30년 이상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연한 30년 넘겼지만 안전 진단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서울에는 노원, 강남, 강서, 도봉, 경기는 안산, 수원, 광명, 평택 한 170만 가구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또 재건축 한번 하려면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게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1년, 추진위 구성해서 조업하는데 2년, 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3년? 잘 되면 13년, 안 되면 이제 음마아파트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뭐가요? 아니 자기네 아파트가 네. 안전에 문제 있다고 안전 진단을 통과한 거지. 아니 안전 진단은 원래 안전하다고 통과하는 건데 이거 안전치 못하다라고 통과해가지고 프랜카드 붙여. 경축. 안전진단 통과. 우리 아파트 위험해요. 네, 금 같습니다. 네,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약간 비합리적인 제도 규제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이 이제 또 선거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책이 정상화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지금 상황에 맞는 건가? 이게 타이밍상으로는 좀 찝찝한 면이 좀 아무래도 이제 없잖아 있죠. 그러면 분당, 일산 뭐 이런 데 쪽에 조금 일기 신도시들, 거기들이 목동 조금 같은 데들. 예,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안에 하나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아 이거 착공 임기 내 선도지구에서 첫 착공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올해 안에 착공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재건축 절차 조정하는 거 그거는 또 법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 통과가 잘 될지가 좀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저런 거 있어요. 그 재건축 말고 재개발을 하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다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역을 개발할 때 이게 그 지역의 모든 집이 30년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이니까. 아, 근데,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그 30년 이상 건축 비율이 60%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 안에도 그 신축이 하나 딱 껴있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골치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60%로 좀 완화를 해서 30년 이상 된 건축이 한 60% 이상 되면은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중공업미 분양을 구매할 경우에는 세제 산정할 때 다가구 주택에서는 좀 배제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죠. 중공업미 분양 같은 경우는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파는 게 맞죠. 아무도 안 네. 사갖고 있는 지금 거니까. 건설사들 제일 힘든 게 그거라는 거 아니야? 아, 중공업 미분양. 예, 근데 엄청 많아졌죠, 그게. 예, 그거 이제 세제 혜택 주면은 그 정프로님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한 10채 사시겠습니까? 20채? 제가요? 요새 같은 분위기에. 왜 사요, 그걸?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정책은 맞는데 네. 정말 이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다. 이게 결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제도가 경기를 만드는데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는 이제 만약에 너무 세게 올라가면 좀 잡아주고 너무 빠지면 좀 올려주고 뭐 이런 정도 효과가 있는 거라 뭐 이게 뭐 필요한 정책인 것 같긴 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어제 그 부동산 관련한 뉴스 이걸 부동산 관련한 뉴스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권사 5개 PF 관련해서 담당자들 그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기획 네. 검사를 했었는데 뭐 다올 메리츠, 이베스트, 하이, 뭐 현대차 이렇게 5개를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PF 할 때. 그럼 대충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를 내가 알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부동산을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잖아요, 정프로님. 근데 예전에 그게 LH에서도 그거 했다고 막 말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부동산을 얼마치를 샀냐면 네. C증권사 임원 병 이렇게 근감으로 나왔는데 900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임원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러니까 가족 명의의 법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인 하나에서 부동산 11건 해가지고 900억을 사고 3건을 처분해서 100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또 저기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갑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니까.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거 말고 그 내 돈을 따로 빌려줘서 고금리를 받는 거예요. 내 갑이니까. 일종의 사채업을 한 거죠. 아, 그 빌려주는 건 뭐 1,000억짜리는 그냥 뭐 일반적인 시중 금리로 빌려주는데 예, 예.
나는 개인적으로 한 20억 빌려주면서 그거에 아니요 20억 말고 700억. 개인이 예,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는 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이자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그거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위반하기도 했대요. 아따야. 스케일이 다르죠. 아, 돈은 그렇게 버는 건가 보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LH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그 LH 직원이 거기 뭐 좀 땅 좀 사고 막 그런 거랑 애교 수준이다 이거죠. 사이즈가 그것도 다른. 조심해서 말았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 여기도 그러니까 LH는 공공기관인데 여기도 국가의 라이센스를 받은 금융회사잖아요. 와 근데 금융회사에서 자기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시행사 이렇게 있으면은 시행사는 사실은 껍데기잖아요. 진행을 하는 껍데기. 그러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인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이게 커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커질지 안 커질지를 돈을 빌려주는 내가 알죠.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주식이 있다. 그럼 사고 싶죠. 아. 전환사채를 한 뭐 1억 언더 수천만 원어치 전환사채를 사가지고 이 고점에 팔았습니다. 얼마에? 500억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요? 최고 1억에 예. 사서 매도 가격은 500억. 그렇게 500배를 튕긴 거예요? 예. 근데 주식은 아니니까. 상장 주식은 아니니까. 그럼 이 시비를 누가 사줬냐? 여기에서 돈 받은 시행사 쪽에서 쿠션 쳐가지고 사줬어요. 야,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되네. 진짜 이거를 물론 당사자의 해명을 좀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예.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그 저기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시청자들이. 예? 저 저기요? 5개 특별검사 해가지고 뭐 네, 접수한 네, 네. 거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것도 문제지만은 예. PF의 그 수수료가 엄청나거든. 그렇죠. 근데 그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게 돼 있어요. 예. 비리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가 지금 한 팀인데 한 5명의 핵심 키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야 이게 1년에 우리 성과급만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1, 200억 나왔다 이거지. 야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나누냐? 그냥 우리 법인 만들어서 이거 우리 투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대출이 나가고 뭐 이렇게 회행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때까지 쭉 있어줘야 되는데 예. 그 또 이게 저 취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옮겨요. 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최근처럼 이제 PF 부실이 나면은 이미 여기 성과급 다 지급돼 있는 상황이야. 아. 이런 상황들이 중소형사에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대형사들은 그래도 네. 이게 좀 관리가 좀 되는데. 관리라기보다는 이게 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수년해가지고 예. 이연 지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음. 대형사들은 사실은 이제 자본력도 있고 브랜드가 있으니까 인센티브 지급률도 좀 낮거든. 예. 그렇죠. 왜냐면 야 니네가 잘해서 한 거냐? 이 회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중소형사는 사실 브랜드도 미약하고 또 자본력도 없으니까 이 플레이어들의 개인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서로 이제 이게 캐시카우가 워낙 잘 되고 이게 워낙에 황금알을 날 거위처럼 보이지 PF 네, 좋을 네, 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PF 팀을 계속 스카웃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PF 스카웃 할 때 연봉 얼마는 이건 의미도 없어. 연봉은 거의 계약 안 해. 왜냐면 어차피 몇 % 받기로 하는 거니까. 인센으로 얼마 받냐? 인센티브에 그게 30이냐, 35냐, 40이냐, 혹은 뭐 인센티브를 계산할 때 그로스로 하냐, 네트로 하냐, 뭐 이런 그쵸. 여러 가지 예,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야 이걸 더 키우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런 일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런 서로 막 중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PF가 부실해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게 다 비용일 거 아닙니까? PF 그쵸. 비용. 예. 수천억짜리 뭐 이런 거 하면 또 한 수백억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와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되네. 그리고서 또 이게 사업 잘 안 되면은 이번에 태형건설처럼 채권단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네. 아, 그렇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우라니까. 와. 아니 그 PF 아니 아니 그 너 PF 내가 볼 때 정프로
이거 수교 갖고 왔어도 쓸 뻔했다. 아니 뻗쳐가지고 술이 아니라 뻗쳐. 아니 그거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PF 일은. 아 취업하려고요? 아니 지금 경기는 아니에요, 정권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어떻게 뭐 증권사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좀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사에서 주선도 하고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도 PF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데도 다 PF 합니다. 은행에서도.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그 CS 얘기 유효종훈 기자가 전해줄 거잖아요. 그 JP모건 컨퍼런스 얘기 좀 추가로 좀 전해드리는데 저는 바이오 뉴스 전할 때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트렌드보다는 이제 개별 회사들이 각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얼마나 돼 있는지를 좀 얘기가 좀 전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비만 치료제 얘기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어제 JP모건 헬스퀘어에서는. 근데 거기서 좀 특이했던 게 일라이 릴리 CEO가 내년쯤에는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과 수면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수면 무호흡증이요? 네, 네. 우리 코골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가 원래 당뇨 치료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만 치료제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 심장병 네. 그리고 이제 간에 또 거기 효과가 있다 그러죠. 간염에. 거기다가 코골이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야 그럼 만병이야 만병통치야. 만병통치약 분위기로 좀 대박이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라이 릴리에서 이제 제파운드 다음에 삼중작용제인 리타트 루타이드가 25% 넘는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을 컷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3%였었거든요, 제파운드가. 근데 여기에 또 있는데 먹는 비만약, 그러니까 주사제 말고 네. 먹는 지향약과 함께 6개의 추가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일라이 릴리에서 얘기를 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미국의 위고비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노보노디스크의 100년 된 기업이라는데 약을 쓰는 환자 4천만 명을 확보하는데 100년이 걸렸다. 근데 요즘엔 매년 환자가 4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비만약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시장 엄청 커지고 있죠, 거기. 비만약이요? 네, 그쪽. 여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네.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아니라 유럽이랑 미국 말고는 아예 못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약이 없어서. 공장도 없고 약도 없고 아직 팔 생각도 아직 별로 없습니다. 확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 덴마크 기업이거든요. 덴마크 GDP보다 더 큽니다. 노보노디스크 시가총액이. 근데 진짜요? 원래 그 노보노디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시죠? 그건 잘 모르나요. 노보란 회사랑 노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없는 회사입니까? 디스크가 없고 보가 없어서 그게 거기는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원래 못 이제 해요. 그게 원래 당뇨 그거 신약을 네. 캐나다에서 어떤 의사가 아. 개발한 거예요. 그 얘기 들었잖아. 근데 캐나다에서. 개발을 했는데 네. 이 양반이 아무 생각이 없다면 뭐 좀 멋있는 사람이야. 네. 그 노보디스크 그 원래 창업자의 아내가 당뇨병이 심했어. 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한테 찾아가서 그거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저 덴마크 판매권을 그냥 유럽 판매권을 줘버린 거야 이 사람. 그래 갖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보디스크예요. 네. 노보노디스크 회사가 아니고 약. 아니 그 회사가 약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노보랑 노디스크 합친 데 아니에요? 이게 100년 된 회사인데. 그래 100년 전에 당뇨병.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전해드릴 뉴스가 좀 많아서 오케이. 이것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첫날 BMS, 노바티스, 암젠, 존슨앤존스, 화이자, 머크 이런 데가 했었는데 그 이틀째 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했어요. 근데 이거 서열순입니다. 첫날이 탑 1, 둘째 날이 탑 2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원래 그 전 작년에는 3일 차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2일 차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하나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2인데 내년에는 레벨 1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만약 상황을 보면은.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뭔 얘기했었냐면은 항체 약물 접합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체 약물 접합체는 그 유도미사일처럼 이게 항체가 딱 그 물질을 가져가 가지고 이게 딱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왕창 때리는 거 아니라 유도물질로 때리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키우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수주만 하더라도 지난해 3조 5천억 규모의 물량을 확보해서 전년보다 2배가 늘었고 글로벌 빅파마 탑 20곳 중에 14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CDMO,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이 꽤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렉나자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얀센,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만든 거를 판권을 글로벌 판권은 얀센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과 유럽에 허가를 신청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신청이 돼 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알러지 치료 관련한 얘기가 그 굉장히 좀 기존에 있는 노바티스 졸레어 대비해서 뚜렷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임상으로 확인했다라는 게 유한양행에서 좀 발표가 됐어요.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RNA 치료제를 이스라엘 바이오 기업 11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게 좀 벽년식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공장에 12만 리터 곡물 배양사 시설을 짓고 2030년까지 세계 36만 리터 짓겠다. 롯바도 있어요. 롯데바이오도 이제 미국에서도 공장 사고 했는데 여기는 수주가 조금 약해요. 롯데바이오. 예. 그래서 요거는 수주를 좀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소개했고요. 카카오 헬스케어는 국내에다 파스타라고 혈당 관리하는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했거든요. 그거 일본하고 미국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